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헌법재판소의 난폭한 과속운전은 헌정사의 대형 참사로 남을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심지어 실정법률을 마음대로 위반하고 증거법칙을 무단 조작하기까지 하면서 난폭한 재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많은 언론 여러분들께서 취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원고에 따라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독경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헌법재판소의 난폭한 과속운전은 헌정사의 대형 참사로 남을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재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라는 절차적 정의의 대등한 조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며, 절차적 정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비해 결코 후순위가 아니고 후순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정의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내팽개치고, 심지어 실정법률을 마음대로 위반하고 증거법칙을 무단 조작하기까지 하면서 난폭한 재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재판소로 전락했습니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정상을 회복하여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제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오는 20일 내일에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묵살해버린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오후에는 탄핵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빵 한 개 훔친 절도범에 대한 재판에서도 이렇게 난폭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에게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하루에 2번의 재판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사법 갑질이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와 다름없습니다. 지난 17일 본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하여 오는 20일 변론기일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을 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기일이 20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모른 채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짓 변명입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기일을 헌법재판소만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지정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당연한 절차를 위반한 채 독단적으로 과속 난폭 운전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인권 침해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공적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재판을 강행하면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로 지정된 변론 기일을 변경하여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법하고 부당한 재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열린 제9차 변론 기일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나 진술 조서는 그 증거 능력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증거법칙은 일반 잡범의 경우에도 100% 적용되는데 하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 이런 증거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헌법재판소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위와 같은 증거법칙이 탄핵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의 증거조사가 일반 절도범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재판의 증거조사보다 더 조잡하고 더 느슨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탄핵 심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원님 재판도 못한 재판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끝내 증거법칙을 위반한 채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지난 17일 본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하여 청구인 측 변호사로 나선 김이수 변호사가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사법연수원 지도교수였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가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것을 보니 사실이 모양입니다. 당시 사법연수원에서는 각 지도교수별로 15명 내외의 사법연수생을 배정하여 교육시키고 동시에 그 지도교수가 그 연수생에 대한 연수 성적까지 채점하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지도교수와 사법연수생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 같은 사이입니다. 이런 사제지간 사이에 더하여서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모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시국선언을 하였고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당 대표를 맡아 있는 김희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정계선 재판관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정말 떳떳하려면 정계선 재판관이 재판에서 회피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러한 재판 회피 책무를 뭉개버린 채 재판에 관여한다면 그 재판은 당연무효이며 정계선 재판관은 그에 따른 법적 책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 방문하였을 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헌법재판소 천재현 공보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40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40여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나 헌법 소원이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발언했던 것은 아무런 권한 없는 자의 근거 없는 불법적 법률 해석이다라고 본의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천재현 공보관이 법 조문을 해석하는 과정에 오해가 되는 발언을 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이에 본의원이 그러면 천재현 공보관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즉시 천재현 공보관의 위와 같은 발언이 재판관들의 평의조차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공보관이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잘못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우이독경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광장으로 나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저 목소리가 언제는 들리지 않습니까? 들불처럼 타오르는 성남 민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쟁을 넘어 국민 통합을 지향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그와는 정반대로 특정 정파와 특정 이념에 충성하며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된 증거, 회유와 조작으로 만들어낸 거짓 증거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된 증거, 회유와 조작으로 만들어낸 거짓 증거에 더하여 헌법적 기본권까지 뭉개버린 헌법재판소의 월권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흠집투성이 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악의 정치 공작 재판이라는 흑역사로 남는 과오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실질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고 법치주의의 작동을 훼손하며 궁극적으로 헌법적 가치와 이념의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권위와 기반을 침식하는 만성적 사회적 병폐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